안녕하세요. 조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18%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자리를 찾아간다 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직은 볼 수 없는 위치인 거고, 뭐라 그럴까요? 밑으로 내려갈 자리는 분명히 조금 더 남아있지만, 현재 지금의 자리도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고, 어제의 음봉을 감싼 것도 맞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이, 우리 시장에는 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갭이라는 존재 자체는 상승갭보다 하락갭이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들한테 뭐다? 훨씬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0에서 10이라는 숫자까지 누르기 위해서는 10개가 필요한데 이 갭이라는 거를 활용하게 되면 아침에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몰아서 적은 거래량으로 그 위치를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가기 위해서 원래 10개가 순차적으로 따진다면 필요하다면 갭이라는 개념으로는 5개에서 6개만 있어도 마이너스 10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갭 뜨면 뭐한다? 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갭이 떨어지면 뭐한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결국에는 용수철이든 중심값이라는 걸 잡아놓고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 위에 있는 건 떨어지게끔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밑에 세계 사후 세계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석의 기준을 본다면 S국과 N이 있다면 서로 밀어내는 자리보다 땡기는 자리가 방향성이 갭으로 따져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갭 뜬 날은 항상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왜? 상승하는 폭보다 실제적으로 5%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갭이 3% 뜨고 나면 올라가는 건 2%인데 빠질 수 있는 건 얼마? 마이너스 5%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미국 시장도 메꿨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만 올려야 될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미국 시장은 나스닥 개념으로 11,500포인트 위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 밑으로 남아있는 하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거진다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675포인트 기준. 그리고 코스피는 원래 2200포인트 기준이에요. 하지만 2200포인트 깨지면 2100포인트. 그 가운데 1차 지지선이 2150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코스닥도 675고 620까지 열려있지만 중간이 650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관점인데 지금 여기서 버틸 거냐?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을 시킬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그런 기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내일 시장이 갭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제 이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 시가가 밀려 시작하지 않는다면 뭐다?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왜? 9월달이 마감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에 공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개천절 지나고 화요일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고 뭐 연휴가 하루 더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불안 나올 만한 건 없다. 이미 불안감은 조성이 돼 있고 차라리 이 시점에서 시장이 쉬는 게 안전할 수 있다. 대신 이 시장이 쉬는 안전성 가운데
미국 시장이 눌리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거는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쉴 때 꼭 얘네들 반등하고 우리나라 개장하면 같이 쳐 빠져요. 아침에 갭 뛰었다가 쳐밀리고 오늘같이 또 그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의 이 흐름의 모습은 어제의 음봉에 대한 자리를 뭐 뚫어 올리지 못했다. 왜?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갭을 띄워놓고 적은 거래량으로 어제의 자리를 매물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의 그림을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이 하단 위에서 시가를 형성시키고 5일선을 쳐맞고 밀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또 이탈했어요. 그러면 내일 갭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볼린저 밴드가 뭐한다? 한 차례 더 확장한다. 그러면 내일 시가를 오늘 종가로 형성을 한다면 저점은 한 번 더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밑골이 달고 양봉으로 올라올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는 요 중심값을 기준으로 떠져 있던 자리가 밑으로 끌어당기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든 하단 밖으로 나와 있으면 뭐한다? 급등의 자리. 그리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가는 길이다. 다시 이 길로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딱 애매하게 끝내놨지만 결국엔 내일 벌어질 거고, 시가가 갭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혹여나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다시 한번 갭이 떨어지면 뭐다? 한 번 더 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곧버스는 뭐 한다? 4,000원 향해 가겠죠. 뭐. 이해되시죠? 그럴 확률보다 자리 잡을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흐름을 오늘 좀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코스피 뭐예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동안 팔았던 물량이 다 들어오지 못했지만 1차적으로 들어왔다. 주가는 빠졌지만 올려놓은 거. 코스닥도 들어왔다라는 거. 어제 나간 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코스닥의 개념으로만 보면 어제 나갔던 거를 그대로 뭐 했다? 올려놓고 들어 올려도 되는 자리에서 밑으로 쳐 누르면서 뭐 했다?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뭐 했다? 어제 나갔던 물량을 사모았다. 결국엔 또이또이라는 거죠. 평단가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물량이 들어왔냐 나갔냐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저 물량이 요 위에서 어떻게 나가느냐만 우리는 체크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크게 하락하기보다 혹여나 내일 하락을 한다면 미국인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오는 부분, 혹은 나가더라도 오늘 들어온 물량의 50% 기준으로만 체크해보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그런 개념으로 한편으로 더 본다면 제가 며칠 전에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죠. 휴마시스, 또 여타 등등의 몇몇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지수가 빠지는데 제약바이오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쌍바닥을 찍더라. 그럼 이제 이 자리만 안 깨면 위로 반등할 거다. 시장이 그렇게 미친듯이 쳐 빠지는데도 휴마시스는 뭐예요? 버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 말씀드렸죠. 11,300원. 요 자리 지지하면 위로 한 번은 칠 거라고. 어제 오늘 혹은 그제 미친듯이 쳐 빠지는데도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즉 지수는 어느 정도 뭐 했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관점은 알 수 없지만, 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시장 지수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지 않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시작을 알리는 흐름만 제약바이오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그래왔듯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시장이 갭두고 주가는 누르긴
해서 다시 보합으로 오긴 했지만 종목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많아? 희한하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희한하게 오늘따라 눈에 많이 띈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걸로 봐서 우리가 지수가 어쩐다 저쩐다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 시총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개수가 많고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제약바이오만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 뭐 내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어차피 미리미리 제약바이오는 처밀렸고 바닥에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애들, 위에서 눌렀던 애들 이제 올리려면 기존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1년 전, 6개월 전부터 처밀려갖고 밑바닥에 있는 애들은 요런 애들 올려줘봤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개인들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위주로 먼저 축보를 쏘는 거예요. 빵!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니들 물타기 못해. 왜? 많이 처물렸잖아. 50, 60% 처물렸을 텐데 니네 지금 이 자리에서 물타기 했다가 또 처밀리면 그 감당돼? 불안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급이 지들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게 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도 기존 자리에서 뭐 15만 8천원, 16만 4천원짜리를 뭐 예전 영상에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뭐 했다? 반등을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인 거는 이 주봉상에서도 이제 구름대 하단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뚫어올릴 거냐, 하월할 거냐의 관점인데요. 시제적으로 바닥은 어느 정도 잡고 이제 뭐 하는 자리? 박스 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 오버슈팅 자리와 언더슈팅 자리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당분간은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된다. 시장을 더 미친 듯이 쳐밀기보다는 이제는 자리 잡아놓고 지수가 어느 정도 위아래 폭 5% 선에서 5% 정도 선에서 박스 만들어 놓고 그 만든 흐름에서 뭐 한다? 주가를 위아래 롤링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어디까지? 19만원 부분까지는 연출될 수 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선 15만 8천원을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나쁘지 않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고, 오늘 뭐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뭐 뉴스가 나왔죠. 뭐 지분 관여해서 뭐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차트는 굉장히 이뻤어요. 기존부터 차트는 이쁜데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왜? 얘는 제약바이오니까. 대주주 지분도 많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이 종목으로 지들 자체적으로 헤쳐먹을 게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늘린다라는 거고, 이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인데, 주봉의 관점에서, 월봉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봉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름대 하단을 닿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뭐예요? 이번 주 해봤자 내일이에요. 내일 이 자리를 뚫어올리는 그림, 이게 11,000원대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 한다? 하방도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방이 한 차례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결국엔 지지점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11,000원을 안착하는 그림을 못 만들어내면 위에 매물이 하나 더 생긴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캔들이 요 밑에서 움직일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위로 들어가서 하락은 동일하게 할지언정 말 그대로 저런 관점이죠. 뭐 의미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예전에 공부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던 부분이라면 어려울 때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 개개인의 능력은 다르겠지만 그냥 학교로 비교를 한다면 실업계에서 1, 2, 3등 안에 들 거냐, 그게 아니라
뭐 어찌됐든 꼴등을 하더라도 전교 꼴등을 하더라도 인문계로 들어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차트가 가기 위해서는 꼴찌라도 인문계로 가야 된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 아니면 도의 자리다. 그 모 아니면 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는 10,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10,000원이다. 단기적인 관점 10,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넵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올라왔죠. 넵지노믹스도 5,400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쌍바닥을 형성을 했고, 얘는 손절 짧게 잡고 저점으로 형성을 잡아라. 그럼 한 차례 위로 올라올 값어치가 있다. 그런 자리 6,900원, 7,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와 중간값이 어디 6,100원대 오늘 뚫었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그럼 다시 이 윗꼬리를 내일 잡아먹으러 가는지 혹은 화요일날 잡아먹으러 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런 자리가 6,600원, 6,7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밀리지 않고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뭐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죠. 이런 종목도 고점 찍어놓고 바닥을 밀리면서 기존에 상승시켰던 부분을 다 반납시키고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하나 만들어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기존에 만들어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매물 테스트를 한 거고 그럼 이제 이 종목의 기준으로 4,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4,2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4,200원까지 밀린다면 다음날 아침에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4,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연출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하러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박스 상단을 때리든 아니면 뚫고 5,4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더 상승시켜 놓고 추후 하락이든 횡보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니까 뭐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왜냐면 얘는 이미 윗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30% 이상이 30-40% 이상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짧게 치고 빠지는 대응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시장이 재밌죠. 뭐 공물주는 맨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관점인 거고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잖아요. 얘는 3,150원, 3,100원 기준으로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흐름 이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하는 자리?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로 연출될 수 있다. 그 기준이 3,1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 뭐 이런 미친 모습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3,100원이다. 그냥 그런 기준인 거고요. 무조건 3,100원을 다시 회복하냐, 다시 지켜내냐 그런 기준으로만 접근한다라는 거고.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합병을 하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밀렸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는 종목인데, 좀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가 계속 장난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누군가가 들어가 있고 그 무엇을 위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신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이 그렇게 나쁜 평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누군가는 일부러 어거지로 누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뭐 이제는 그 다음에 상승을 뭘로 만들어낼지, 뭐 매각일지 또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상단을 높여가는 흐름은 유효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수급이 깨지면서 이제 하단을 내려가는 자리를 다시 또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뭐다? 아직까지는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이 흐름은 뭐했다? 깨고 내려앉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단기적인 흐름이 깨지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의 하락까지 연출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14,000원 혹은 조금 더 이 개인들 물량을 받아내는 자리까지 생각한다면 13,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추세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왜? 몸통이 밑으로 내려가죠. 계속 흘러내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잖아 말이에요. 그럼 이번 달까지 한번 흘러내려놓고 다음 달에 쳐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당분간은 뭐한다? 이 흐름을 옆으로 연출시키는 횡보 혹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주저앉는 그림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모가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자리의 기준이 14,000원과 13,500원의 관점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에 뭐가 나올 건 없을 거예요. 게임주로서 이 종목이 뜬금없이 뭐 매각된다 하던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뭐 어쨌다 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변동될 모양은 아니다. 하지만 하락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신규적인 관점으로 보실 거라면 굳이 이 종목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규적인 관점에서 굳이 이해되시죠? 신규적인 관점으로 볼 거면 차라리 잘 올라온 얘가 더 낫다. 네오이주 얘도 게임주죠. 얘는 뭐 잘 버티고 있죠. 한 단계 쳐 눌러놓고 지금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제 주저앉힐 거냐의 관점의 자리인데 똑같이 물리더라도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나중에 빠져나오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자리에서. 왜? 밑에서 받아줄 자리가 있으니까. 손절 자리도 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럼 요 박스권 기준해서 위에 상단에서 어울려 있을 건지 밑에 하단까지 내려앉을 건지 손절 자리는 32,500원 잡아놓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본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는 거 뭐 내 계좌에 큰 메리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는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를 사란다라기보다는 그냥 신규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는 걸로 접근해 볼 수 있다지만 정작 내가 사야 될 종목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위주로 모아가시는 게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